안녕하세요. 연애모 구독자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한 번만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있는 게 있을까요? 피부과는 진짜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한 번만 해도 되는 시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짜 효과가 좋은 거 베스트 3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비립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립종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에 주로 생기는 진주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건데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이 원발성이라는 게 있고 속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원발성은요. 눈 주변으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원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알갱이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마 다들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경험을 하고 뭐 이마인데도 생기고 주로 얼굴에 진짜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거, 그러니까 속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속발성이라는 거는 주로 왜 생기냐면요. 애들한테 되게 많이 생깁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아토피 같은 거 있는 아이들, 눈 많이 비비거나 하시면 그 주변으로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긁으면서 생기는 속발성, 이게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비비거나 자극을 가하면 이렇게 비립종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상처가 난데 이렇게 속발성 비립종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을 했다거나 꼬맸다거나 이렇게 우리 제왕절개한 자국이나 이런 자국에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속발성 비립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영양크림, 너무 리치한 크림을 많이 바른 경우에 많이 올라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교과서상으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치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바늘로 똥 뚫고 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더 크게 생길 수도 있고 흉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하면 아무래도 감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처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잘 빠지지도 않고 흉터가 더 크게 남아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심지어 되게 심한 경우에는요 폐인 흉터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구멍을 뽕 뚫고 그럼 깨끗하게 뚫리겠죠? 피도 안 나겠죠? 그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알갱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제 눈 밑에나 이런 데는 익스트랙터라는 걸로 제거를 하면 되고 눈 위는 꾹 누른다고 되지 않겠죠. 이럴 때는 포셉이라는 걸 사용해서 안에 있는 알갱이를 살짝 제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힘을 많이 주거나 너무 세게 하면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립종이면 치료가 되게 간단하고 딱 한 번 치료로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눈 주변에 하얗게 비슷하게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한관종이라는 거예요. 이 한관종이라는 건요 비립종하고 다르게 한관, 그러니까 땀샘이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땀샘이 증식하다 보니까 이게 표면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어요. 깊이 있다 보니 이게 알갱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커진 양성 혹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너무 깊게 제거를 하면 흉터가 되게 많이 생기고 너무 얕게 하면 금방 재발을 하고 이 한관종은 비립종과 달리 여러 번 치료를 해도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비립종이라면 반드시 빨리 치료를 하고 한관종이라면 신중하게 상담을 충분히 하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쥐젖입니다. 쥐젖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냐면 목 부위, 그 다음에 얼굴 사이드 부위,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쥐젖입니다. 이 쥐젖이라는 거는요, 쥐의 젖꼭지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건데요. 연성 섬유 종이라고도 해요. 소프트 파이브로마, 스킨텍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쥐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쥐젖이 지루각화증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혼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루각화증이든 쥐젖이든지 간에 치료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보면 좀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거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지가 많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리고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원인 때문에 생긴다. 근데 치료는 진짜 한 번으로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얼굴과 달리 착색이 굉장히 잘 남고 상처가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목이나 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운 여름철보다는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즈음에는 시작을 하라고 해요. 제거를 하고 나서도 그 착색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저같이 이제 피부가 좀 까만 사람들은 착색이 몇 달을 가기도 해요.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동안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계절에 하는 게 좋지, 이제 노출 계절에 하면 그 착색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보톡스입니다. 이 보톡스도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맞아야 되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 해도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톡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톡스를 맞아서 좋은 부위가 있습니다. 모든 주름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표정 주름에 효과가 있는데요. 미간 찡그리는 습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마 많이 움직이는 분들, 그 다음에 웃었을 때 눈 꼬리 주름이 자꾸 깊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보톡스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처음 오셔서 보톡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맞아야 되지 않냐, 보톡스 부작용이 무섭다, 얼굴에 남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보톡스가 그렇게 간단한 시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게 가역적이라는 거, 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찡그리는 거를 안 쓰는 그런 습관 교정을 위해서는 저는 보톡스를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시작하면 좋냐면 주름이 생기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정을 진짜 많이 쓴다면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보톡스와의 차이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근육을 못 쓰게 해서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근육 보톡스고, 스킨 보톡스라는 거는 피부 표면에 넣어서 피부의 잔주름 같은 거를 개선을 해주고, 그리고 모공 같은 것도 개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 근육 보톡스는 주로 위쪽에 맞을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어쨌든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제가 넣고 다음에 보톡스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으로도 효과가 좋은 거 베스트 3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시술을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모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었습니다. 안녕.